얼굴이가 이거 지금 한 가락이 열받았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대표님.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집 없으면 전월세 폭탄이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원내대책회의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시도지사님을 모셔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입니다. 세 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입니다.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노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 7천 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호, 135만 호, 23만 호, 10만 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에 덧붙여 눈속임용 숫자 노름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서울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당장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을 가보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 가든 미분양입니다. 악성 미분양 문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7천여 가구 가운데 지방의 물량이 4만 8천여 가구입니다. 무려 72.2%를 차지합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5,284가구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도권 지방 양극화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우선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유연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나 지방건설업체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중심의 똘똘한 한치 현상을 야기했고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기조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히 예상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수도권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추후 대구, 경북, 경남 시도지사님들도 원내 대책회의에 모시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같은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서울의 주택 공급과 민생 현안에 늘 힘을 모아주시는 정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또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입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순차적으로 매년 현재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